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은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은 뭐 얼만큼 내려갈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코스피가 끝내 2600포인트를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어차피 지금은 크게 잃을 것도 없는 자리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시장이 최근에 어떤 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현대 로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둘 다 뭐 당연히 성장성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부류의 아쉬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음봉이 나왔을 때 저기서 들이댔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갈 때가 됐는데, 이런 좀 다른 부류의 아쉬움이 있는데, 명확하게 시장의 색깔은 좀 지금은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요거를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가 뭐 시장이 빠지면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시장이 오르면은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은 것도, 다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지면은 당연히 뭐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오르면은 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면서 보는 거랑, 그냥 무작정적으로 빠지니까 열받는다 짜증난다 요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박스권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상은 예상일 뿐이에요. 예상이 무조건 다 맞아 떨어질 순 없어요. 근데 2600포인트에서 코스피도 27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2600포인트까지도 좀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 요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뭐냐면은 코스피 26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PBR 한 배 구간이에요. 이 시장 PBR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시장 밸류에이션이 아닐 수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PBR 1레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주식 시장이 다시 돌아온 구간인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도 조금 살까 말까, 이게 지금 내한테 필요한가, 굳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뭐 세일을 때린대. 그러면은 이왕 세일 때린 거 그냥 한번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좋은 가격대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보통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때는 주식시장에 좋은 뭐 내용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소식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과거에 PBR 레벨 1 이하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욱 강한 탄력으로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던 부분, 그만큼 시장 상승의 기대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있어야 돼요.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는 짝짝 받쳐줘야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조정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길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힘들어 하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원칙만 딱 확실히 지킬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시장이 빠지고 밀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잘 극복을 해 나가냐에 따라서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초보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마감을 할 건데, 지금
몇 자리가 안 남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들어 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1년에 뭐 1년치를 끊으세요, 2년치를 끊으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요, 요렇게 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포인트적인 부분이 다른 게,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회비로 등골을 뽑아 먹는 것보다도 차라리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뭐가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도 좀 패턴적인 부분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만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짚어드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나가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랑 저랑은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회비로 등골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묶어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뭐 가격이 싸니까 실력이 없다, 이거는 이 시기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뭐 만족할 만한 수익적인 부분도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 지금 보면은 더 담고 싶었는데 비율도 정해 주셔서 좋네요. 뭐 수익 인증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렇게 뭐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빠르게 시장 색깔에 맞게 그렇게 왜 샀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도 같이 쉽게 좀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나가서 여러분들 어찌 됐든지 간에 나가서 혼자 스스로 매매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만들어 드린다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늘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겁먹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크게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진행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려 버리면은 정말 여러분들 계좌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요게 조금은 아쉬워요. 제가 여기서 뭐 추천을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대형주에서는 현대 로템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외봉에서 우리가 일단은 좀 들이댔어야 됐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신중했다, 요번에는 너무 신중했다, 저답지 않게 너무 신중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 로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차 그룹에서 지하철 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현대 로템의 주력은 K2 전차예요. 최근에 근데 폴란드랑 노르웨이랑 이제 현대 로템의 K2 전차 수출 계약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적인 부분 상승세를 탔는데, 5월 31일 날 폴란드의 마리우스 차크 국방부장이 현대 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을 해서 K2 전차 180대를 제조해 줄 걸로 요청했다라고 하고, 추후에 이 계약이 맺어질 경우에는 수출액은 무려 3조 원이 넘을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 최소 76에서 최대 100대의 수출을 진행하는 계약도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의 수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랑 좀 수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국산 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거는 이번이 최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호주랑 이집트 해외 고속열차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K2 전차 회의 수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전쟁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이 나토 가입국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현대 로템의 이제 폴란드랑 K2 전차 계약이 아직까지는 확정, 우리가 보면은 뭐 제가 축구를 좀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게 보통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단정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다. 그 리스크가 뭐냐? 지금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돼.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계약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미 높이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 이거를 저는 좀 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안정적인 거를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위치에서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 차라리 안 간 방산주들을 좀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이득적인 부분이다. 방산주 많잖아요. 뭐 최근에 한일단조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저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정 부분 반이라도 확정 수익을 지어 놓고, 아직 리스크적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이라도 확정 수익을 지어 놓고 반은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가면서 정말로 확정될 때까지는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뭐 여기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됐어. 그럼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뭐 확정 수익을 지어놓고 보는 거랑 안 지어놓고 보는 거랑은 좀 멘탈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가 A라는 종목을 만약에 뭐 샀어요. 근데 이게 막 고가가 막 계속 가요. 그래서 나 이거 100% 수익이 났다. 근데 다음날 갑자기 이슈적인 이슈가 있고 뭐 이슈가 있고 또 이슈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50%까지 수익은 50%인데 뭔가 내가 100%를 받던 부분이 있는데 50%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잖아요. 뭔지 이해되시죠? 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50% 수익을 만들어 냈는데 뭔가 난 100%까지 봤었는데 좀 손해 보는 듯한 느낌? 요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뭐 이게 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좀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확정 수익, 저라면은 확정 수익을 좀 챙기면서 진행을 좀 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아쉬워요. 좀 다른 아쉬움인데 현대로템은 좀 음봉이 나왔을 때 좀 과감하게 질렀어야 되는데 못 질렀던 거에 제 아쉬움이고, 카카오는 못 가서 좀 아쉬운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성장적인 부분을 부여를 하면은 지난 8일날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 진행을 해서 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픈 채팅이랑 프로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인 관심사 기반 플랫폼의 진화를 카카오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했는데, 오픈 채팅은 현재 900만 명이 사용하는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로 개인 간의 채팅 창이랑은 좀 다르게 공개된 공간이라는 특징으로 향후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화 가능성으로 이제 오픈 채팅방의 유료 구독 모델 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좀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도 프리미엄 가입 요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올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페이랑 모빌리티로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에서 픽업 앱의 배송 수단 확대를 통해서 물류 중개 시장 내에서 경쟁력 강화라든지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오프라인 광고 시장 진출, 잠재력을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설립한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뭐 잠재력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데,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내 경쟁력에 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의 이용자 풀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건강습관 진단이라든지 생활습관 관리,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에서부터 온라인 문진, 그 다음에 뭐 진료 예약이랑 결제,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질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보면은, 위에 제시가 됐던 관심사 기반의 비즈인 커뮤니티 강화라든지 프로필 뭐 기능 강화, 그다음에 B2B2C 창작 생태계 강화, 뭐 지금 메타버스, 컬러버스 등등 해서 신성장 동력을 지금 딱 놓고 보면은 1에서 2년 내에 수익에 기여를 한다라기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의 카카오톡 생태계 강화 기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새로운 시도가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카카오의 이익 성장은 국내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커머스 시장 회복 여부, 그 다음에 뭐 게임즈의 신작 흥행 요런 것들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뭐 솔직히 높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의 신규 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뭐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적인 부분이 당연히 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뭐 카카오를 지금 당장에 너무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뭐 주식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 있어서 빨리빨리 수익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좀 천천히,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뭐 지금 내려왔다라고 해서 뭐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도 확실히 새로운 성장적인 부분에서 사업에서 좀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확 틀어가지고 비중 실어서 그냥 수익으로 챙겨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좀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더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대형주 당연히 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왕이면은 좀 바닥권에서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